상어에게 공격을 받을 때 코를 공격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낭설에 불과한지는 많이 헷갈릴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중에서 유일하게 상어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인 건 맞지만 상어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상어에게 공격을 받는 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코 밑부분에 있는 로렌치니 기관과 눈, 주둥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상어의 로렌치니 기관과 눈을 작살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고 해서 상어가 물러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포유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어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예시로 실제로 상어에게 치명상을 입혀도 물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로렌치니 기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코 밑부분에 다양한 자극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상어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급소라면 안전한 곳에 있을 텐데 너무 공격받기 쉬운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렌치니 기관이 충격이 약하다면 주둥이 쪽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씩 해외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상어의 코를 공격했더니 상어가 물러났다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뉴스에서나 인터넷의 수많은 글에서도 상어의 코에 있는 로렌치니 기관이 급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공격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틀렸다고는 말 못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자극에 민감한 로렌치니 기관을 공격해서 상어에게 데미지를 주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자극을 줘서 상어의 공격을 중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자극이 통증이 될 수도 있고 강한 전류 장치로 전기적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어가 사람을 먹이로 착각해서 공격한 건지 호기심에 그냥 물어본 건지 상어의 마음이 어떻든 인간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로렌치니 기관을 많이 건드리거나 때려서 상어에게 사냥을 포기하게끔 혹은 그냥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 상어에게 공격받을 때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앞쪽의 뉴스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없지만 상어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공격 수단이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렌치니 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전기를 통해 감각을 느낍니다. 전기 뱀장어, 전기 가오리 등 강한 전기를 만드는 어류들도 있으며 오리 너구리 또한 전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류들의 주변 전장이 근원이 되는 것은 상피전류입니다. 상피전류는 양이온의 농도를 맞추기 위한 이동과 같은 이온 조성 과정에 발생되며 주변 바닷물의 염분 농도에 맞는 산투압 현상으로 방향과 크기가 변합니다. 보통 담수어가 호흡을 할 때 입과 아가미에서 전류가 나오며 이동합니다. 로렌치니 기관은 밖에서 볼 때는 수많은 구멍으로 보여지며 안쪽에는 관을 통해 연결된 주머니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은 전기 저항이 상당히 높으며 관 안쪽에 채워져 있는 점액 물질로 전장 분포를 감각 샘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액 물질은 하이드로겔 상해의 물질입니다. 상어의 로렌치니 기관의 적자극은 주변 해수와 체내의 전이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변 해수와 전이차가 생기게 되면 탈분극을 하여 횡대부에서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전이차가 거의 없어지면 전달 물질 방출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로렌치니 기관은 자력선의 방향을 알아내어 어두운 곳이나 저질, 뻘, 모래 등 묻혀있는 먹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